저는 55세 민규입니다. 직업은 중소기업에서 30년째 근무 중인 회사원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구매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집을 나서 회사로 출근하며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자재 발주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업체와 전화로 협상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죠.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 최근 몇 년간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며 허리가 뻐근한 정도는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한참을 끙끙대며 몸을 일으켜야 했죠.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동료가 한의원에서 침 맞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회사 근처 한의원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의원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저를 맞이하며 대기실의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벽에 걸린 서예 작품과 나무 의자를 바라보며 문진표를 작성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의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 42세 한의사였습니다. 13살 차이가 나는 지은이는 단정한 연두색 한복 차림에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민규 씨 맞으시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해서 처음 방문한 한의원에서 느끼던 어색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저는 허리를 살짝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찌릿거려서 힘들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진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진찰실로 들어가시죠. 진찰실은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나무로 된 침대와 벽에 걸린 한의학 차트를 보며 창문 너머로 살짝 들어오는 햇살에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죠. 지은이는 저를 침대에 앉히고 허리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며 상태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이의 손길이 세심하고 따뜻해서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근육이 많이 뭉쳤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직업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날이 많아요. 요즘은 통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나 마음의 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침 치료와 온찜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과를 봐가면서 한약도 고려해 볼게요.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 지은이가 침을 놓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침을 놓으면서도 가끔 저와 대화를 나누며 회사 일이 많으신가 봐요. 힘드시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나이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회사에서 매출 목표 맞추느라 정신없습니다. 팀장님이 매달 목표치를 올려놔서 더 힘들어요. 집에 가도 혼자라 더 피곤한 것 같아요. 하고 털어놨습니다. 지은이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더 신경 써야 해요. 몸 관리 잘하세요. 민규 씨는 마음이 따뜻해 보이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이의 말이 왠지 위로가 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침 치료 중에 지은이는 허리에 침을 놓고 따뜻한 온찜질을 준비하며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온찜질을 하며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은이는 온찜질을 하면서도 저와 대화를 이어가며 민규 씨 평소에 운동은 하시나요? 허리 통증은 근육이 약해지면서
더 심해질 수 있죠?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운동은 거의 안 합니다. 회사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면 그냥 누워만 있어요. 가끔 스트레칭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합니다. 바쁘시면 운동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지은이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며 직접 동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은이가 허리를 살짝 숙이며 동작을 보여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복 사이로 살짝 드러난 목선과 진지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과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환자를 세심하게 챙기는 지은이의 모습이 자꾸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지은이는 동작을 마무리하며 웃으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5분씩만 해도 허리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꼭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지은 선생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서며 지은이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규 씨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경과 봐요. 집에서도 스트레칭 꾸준히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며 따뜻한 목소리와 세심한 손길 그리고 환한 미소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한복을 입고 차분하게 환자를 진찰하던 모습과 스트레칭 동작을 보여주던 진지한 표정을 떠올리고 있었죠. 저를 위로하듯 건네던 따뜻한 말이 자꾸 생각나며 지은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13살 차이라니 지은이가 20대 후반일 때 저는 이미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혼한 지 15년이나 됐고 그동안 연애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저는 아내와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서로 사랑한다고 믿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자유로운 성격으로 어디든 떠나고 싶어 했고 저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며 꾸준히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이도 없었기에 더 쉽게 헤어질 수 있었지만 이혼 후에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자꾸 고민이 됐습니다. 지은이는 젊고 활기찬 한의사로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의원에서 지은이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보며 지은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반면 저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피곤해지고 회사에서 밀려오는 업무에 치여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은이에게 다가가도 괜찮을까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지은이와 저 사이에는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삶의 속도나 활력의 차이도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다시 한의원을 찾아가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민규 씨,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허리는 어때요? 하고 물어보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은 선생님 덕분에 잠도 잘 자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찌릿한 통증이 덜해요.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있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행입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민규 씨가 성실하게 관리하셔서 더 빨리 나아지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지은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리 통증이나 회사 이야기가 주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지은이는 한의사가 된 계기를 들려주며 저희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어요. 그때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걸 보고 한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좋아요. 아버지가 치료받고 나아지시는 걸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멋지네요. 저도 아버지가 허리 아프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어리고 몰라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많아요. 지은 씨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규 씨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가족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은이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사실 저도 요즘 좀 힘듭니다. 한의원 운영하면서 환자들 챙기다 보니 정신없고 혼자라 외롭기도 하죠. 가끔은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환자분들께는 밝게 웃어야 하니까 제 속마음을 터놓기가 어렵더라고요 하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며 저도 그렇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지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외롭죠. 집에 가도 말 상대가 없으니 더 그렇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은 일 이야기만 하니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살짝 웃으며 그러시네요. 우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민규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치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서며 지은이는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민규 씨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치료 끝나고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좋습니다. 지은 선생님 저야 좋죠. 근처에 괜찮은 찻집 있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네 한의원 근처에 조용한 곳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민규 씨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치료가 끝난 후 우리는 한의원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한복을 벗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와 한의사로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죠. 지은이는 허브차를 마시며 민규 씨 회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하며 사실 버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더 그랬죠. 회사 일에 파묻혀서 외로움을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지은 선생님 덕분에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한의원 오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웃으며 정말이세요? 저도 민규 씨 오시면 힘이 나요. 환자분들 중에서도 민규 씨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민규 씨가 오시는 날은 저도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은이는 한의원 운영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한의원을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처음엔 환자가 많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혼자 하다 보니 외로운 날이 많아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바빠졌고 저는 아직 혼자라서요.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지은이의 말에 공감하며 저도 비슷합니다. 이혼한 후로는 연애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며 살았죠. 근데 지은 씨를 만나면서 저도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 씨랑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 정말 좋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웃으며 민규 씨 솔직하시네요. 저도 민규 씨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앞으로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한의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은이는 한의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환자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민규 씨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 몸도 더 빨리 나아질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지은 씨 덕분입니다. 치료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까지 편해졌어요. 지은 씨는 정말 좋은 한의사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민규 씨가 좋은 환자라서 그렇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와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꺼내며 저 사실 30대 초반에 결혼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너무 달라서 결국 헤어졌죠. 그 후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요. 가끔은 그때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하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에 공감하며 저도 비슷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죠. 근데 지은 씨를 만나면서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 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살짝 내리깔며 웃으며 민규 씨 그런 말 들으니 저도 용기가 나요. 저도 민규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한의원 근처에서 만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이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저는 주말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한의학 서적도 읽지만 소설이나 에세이도 즐겨 읽죠. 민규 씨는 책 좋아하시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예전엔 책을 많이 읽었죠. 근데 요즘은 회사 일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요. 지은 씨가 좋아하는 책 있으면 추천해 줄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 가져올게요. 민규 씨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한의원에서 책 한 권을 건네며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하산 책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에 공감하며 저도 비슷합니다. 이혼한 후로는 연애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며 살았죠. 근데 지은 씨를 만나면서 저도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 씨랑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 정말 좋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웃으며 민규 씨 솔직하시네요. 저도 민규 씨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앞으로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한의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은이는 한의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환자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민규 씨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 몸도 더 빨리 나아질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지은 씨 덕분입니다. 치료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까지 편해졌어요. 지은 씨는 정말 좋은 한의사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민규 씨가 좋은 환자라서 그렇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와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꺼내며
저 사실 30대 초반에 결혼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너무 달라서 결국 헤어졌죠. 그 후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요. 가끔은 그때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하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에 공감하며 저도 비슷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죠. 근데 지은 씨를 만나면서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 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살짝 내리깔며 웃으며 민규 씨 그런 말 들으니 저도 용기가 나요. 저도 민규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한의원 근처에서 만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이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지은이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저는 주말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한의학 서적도 읽지만 소설이나 에세이도 즐겨 읽죠. 민규 씨는 책 좋아하시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예전엔 책을 많이 읽었죠. 근데 요즘은 회사 일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요. 지은 씨가 좋아하는 책 있으면 추천해 줄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 가져올게요. 민규 씨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한의원에서 책 한 권을 건네며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예요. 제가 힘들 때 읽고 위로받았던 책이에요. 민규 씨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지은 씨 꼭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을 때 지은이가 추천해준 책이라는 생각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으며 지은이가 왜 이 책을 좋아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죠. 책 속에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며 지은이가 이 책을 통해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은이와 함께한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지며 치료가 끝난 후 차를 마시는 시간을 넘어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게 됐습니다. 공원에서 걷다 보면 지은이는 자연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민규 씨 저는 나무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의원에서는 항상 바빠서 이런 시간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에 공감하며 저도 이렇게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은 씨랑 같이 있으면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저도 그래요. 민규 씨랑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 사실 한의원을 시작하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친구들은 각자 삶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한의원에서 환자분들 만나는 게 전부였는데 민규 씨를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민규 씨랑 이야기하면 외롭지 않아요. 하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도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5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당연해졌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은 씨를 만나면서 외롭지 않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지은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살짝 빛내며 웃으며 민규 씨 그런 말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저도 민규 씨 덕분에 많이 행복해졌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이 차이나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은이의 따뜻한 말투와 진심 어린 눈빛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며 지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저에게 단순한 한의사가 아니라 삶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후로 주말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이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지은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며 민규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강 근처로 나들이 가실까요?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민규 씨랑 같이 가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제안에 기뻐하며 좋습니다. 지은 씨 저도 한강 가본 지 오래됐는데 같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 기대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요. 그럼 다음 주말에 같이 가요. 민규 씨랑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 상상하니까 벌써 설레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느끼며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민규 씨 바람이 정말 시원하죠. 이렇게 자전거 타니까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웃음을 보며 정말 시원합니다. 지은 씨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가볍네요. 지은 씨랑 같이 있어서 더 즐겁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한강변을 따라 달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게 됐죠. 지은이는 자전거를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한강 오면 마음이 탁 트여요. 민규 씨는 한강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저도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입니다. 근데 지은 씨랑 같이 있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지은 씨 덕분에 한강이 더 예뻐 보이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민규 씨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민규 씨랑 같이 있어서 더 행복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은이와 함께 한강변에 앉아 물멍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민규 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한의원에서 바쁘게 지낼 때랑은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하고 말했었죠. 저도 지은이의 말에 공감하며 저도 그렇습니다. 지은 씨랑 있으면 회사에서 쌓인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강에서 시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민규 씨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 더 많이 만들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 지은 씨 저도 지은 씨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다음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한 시간이 쌓이며 지은이는 제 삶의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어 외로움을 날려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학 속에서도 나이 차이를 넘어선 교감은 많았다. 예를 들어 박완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나온다.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 차이가 13살이라 해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지은이와 함께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이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날들이 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을 떠올리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